김미경의 마흔 수업. 당신의 마흔은 잘못이 없다. 언니의 독설 이후 12년. 여전히 흔들리는 40대를 위한 김미경의 뜨거운 위로. 네, 김미경님의 사진이 표지에 나와 있습니다. 작가 김미경님. 30년간 기업과 방송 등 강의 무대에서 활약해온 대한민국 최고의 자기계발 강사라고 합니다.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 언니의 독설 등의 대표작이 모두 40대 후반에 이룬 일이라고 하네요. 차례를 보면 1부 지금 당신이 불안하고 우울한 이유, 내 인생 최고의 파트너를 만나는 법. 2부 아이를 대하듯 나를 대하라. 나를 끌어내리는 것들과 싸워라. 3부 이제라도 결혼해야 할까? 용돈 30만 원에 지친 남자들에게. 4부 퇴사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미래의 돈을 버는 유일한 방법. 워낙 유명하신 분인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하고 싶은 말들을 책에 담았는지 한번 열심히 보겠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또다시 불안한, 도전하고 싶지만 너무 늦은 것 같은 당신의 마음은 매일 나아지는 중입니다. 김미경의 마흔 수업. 구성은 먼저 1부 오늘도 불안에 지친 마흔에게, 2부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마음가짐, 3부 인생의 균형을 유지하는 연습, 4부 두 번째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법. 예전에 TV에서 유명한 강사로 알게 된 저자는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책에서도 쉼없이 전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과는 각자가 다른 것이고 추구하는 것에 따라 행복을 느끼는 관점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힘이 빠지고 좌절하는 일들이 옵니다. 삶의 방향은 다시 잡아서 어디로든 향하게 되니 멈추어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괜찮겠습니다. 100세 시대로 가는 출발점에 있다 보니 40대의 모든 것을 이루고 전성기가 된다는 것에 대한 사고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도 충분히 흔들리고 잘하려고 한 것이 크게 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버텨내면 다른 길이 보이고 신기하게 어떻게든 살아갑니다. 완벽주의로 자신을 올가매어서 크게 좌절하는 것보단 곳곳에 빈틈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인생 해석집은 나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 때는 밥 먹고 숨만 쉬어도 된다. 힘들다는 건 힘이 생기고 있다는 뜻이다. 이 두 문장이 참 좋았는데 이런 문장들을 생각날 때 쓰고 필요한 순간 꺼내본다면 나를 더 사랑하고 씩씩하게 일어날 힘이 되어줄 겁니다. 점점 쓰는 게 번거로워지는 세상이 되고 있지만 써놓으면 남는 거니까 도전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나의 책상을 온전히 가진다는 것. 학생 때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성인이 되면서 점점 공부와 독서가 멀어지면서 책상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고 앉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보다는 책상에 앉아서 막연하게 생각만 했던 것들을 조금씩 실행하고 나아지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 하나가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무기력감으로 가지 않는 성취감이 인생에 활력을 줍니다. 60대가 된 저자는 이제 해외를 다니며 강의하는 삶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조금씩 꿈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무명 강사였을 때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온 기회를 잡아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다양한 콘텐츠와 커뮤니티로 끌어당김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강연 스타일이나 강사의 말하는 방식은 각각 달라서
호불호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나이에 국한하지 않고 배우는 것에 적극적인 자세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한계를 정하지 않는 것. 말은 좋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속 나아가는 건 지치는 일이고 정신과 실행력이 따라줘야 합니다. 의욕에 비해 몸이 받쳐주지 않을 때 금방 주저앉기도 합니다. 시간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듯하고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 포기하자 하면서 내려놓는 것들이 하나둘씩 늘어갑니다. 몇 년이 흐르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했어야 하는데 왜 하지 못했을까 지난 시간을 후회하지만 현재인 지금이라도 시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 회사를 퇴사해야 한다면 하기 전에 미리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갑자기 맞게 되는 팬데믹이나 세계적 불황에 수입이 없어지는 가운데서도 가던 방향 말고 다른 방향을 찾아보면서 현명하게 살아남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무조건 규모를 줄인다고 해서 가성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줄인 만큼 채워넣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차근차근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이 미래의 나아진 나를 만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읽어볼게요. 직장인들은 회사에 있을 때는 내가 가진 구슬 10개 중 7개가 회사 소유라는 것을 잘 모른다. 퇴사하고 7개가 떨어져 나갔을 때에야 비로소 현실을 실감한다. 회사가 가진 시스템과 안정감이 내 일상과 멘탈 유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도 잘 모른다. 퇴사 후 불안을 몸소 겪어본 후에야 회사가 든든한 울타리였음을 체감한다. 직장인일 때는 회사 매출이 떨어져도 넷플릭스를 보며 웃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오너가 되면 웃음기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 창업이란 매출 압박이라는 스트레스를 24시간 견디는 일이다. 단지 회사를 나왔을 뿐인데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을 만나게 된다. 그러니 회사 밖에서도 자신만의 독자적인 비즈니스를 당당하게 운영하려면 반드시 회사에 있을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고 충분히 연습해야 한다. 창업은 비즈니스 기획이 반이다. 기획은 한 번에 집중해서 터뜨리는 게 아니라 바닥부터 쌓아 올리는 것이다. 최초의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이면에 망할 이유는 늘 20가지가 넘는다. 이 20가지를 해결하다 보면 수없이 버리고 다시 쌓는 일이 반복된다. 그 축적의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회사 업무의 일부만 담당했던 나는 당장 창업의 모든 과정을 설계할 역량이 안 된다. 서비스 기획은 되는데 세일즈가 안 된다든지, 마케팅은 되는데 디자인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초기에는 좋은 능력이든 나쁜 능력이든 다 꺼내 써야 하기 때문에 나의 가장 밑바닥 능력이 제품에 들어가는 험한 일이 벌어진다. 그렇게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능력을 끌어올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물론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하면 2년 걸릴 일을 퇴사 후 몰입하면 1년 만에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시간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생계에 대한 압박으로 가득 차면 가장 중요한 멘탈 유지가 안 된다. 멘탈이 무너지면 나만의 차별화된 가치로 승부해야 살아남는 창업의 세계에서 결국 남들처럼 돈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한계 없다고 한탄만 하는 것보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중이라고 나를 다독이는 게 좋겠습니다.